원래는 카운터가 완익절까지 반익절 한번 완익절까지 나와서 이 한 번으로 627번 거래에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 627번 반익절이 나와 있고 628번에 안녕하세요, 비트봇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지표를 만들고 자동 매매봇의 기본 3대 요소 타점,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이 나타나게 하는 기본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봇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백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확인해야 하므로 백테스트와 리페인팅에 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이 100년이 넘는 역사와 매일 새로운 지표와 전략들이 나옴에도 세력들은 여전히 개미들을 털어먹는 건 1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심리, 탐욕과 욕심, 공포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세력들은 이런 개미들의 심리를 매우 잘 알고 여전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 코인, 돈 벌기 어렵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극단적인 공포에 사고 극단적인 탐욕에 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움에도 사람들은 잃죠. 그게 다 욕심 때문입니다. 불장해도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수익이 나서 팔았더니 더 가는 겁니다. 포모가 심하게 와서 결국 더 갈 줄 알고 번 것까지 합산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에 크게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에는 겁이 나서 못 사고 탕욕 구간에는 욕심에 포모를 못 이겨내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포모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는데 나만 못 볼 것 같은 심리를 말합니다. 세력의 패턴은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고 시간을 끌어 지치게 만들고 털게 만든 다음에 털은 걸 받아먹는 매집 작업을 합니다. 매집이 끝나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달리기 시작하여 많은 포모를 유발하고 개미들이 다 달라붙은 것 같으며 그때부터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개미들은 건강한 조정이야 생각하고 이건 기회다 하고 더 달라붙습니다. 세력들은 그때 물량 다 정리합니다. 그게 세력의 돈 버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저는 차트의 캔들, 볼륨 및 지표들은 인간의 심리와 세력의 행동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장기 이평이 깨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매도 심리가 발동을 하고 반대로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에 매수 심리가 발동을 하고 모두가 보고 있는 큰 추세가 있으며 그 큰 추세가 깨지며 리테스트 때 저항받으면 매도 심리가 발생하고 숏 심리가 발생하는 것처럼 차트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차트에서 사람의 심리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력이나 기관들은 이걸 역으로 이용하기도 하죠. 마치 가위바위보에서 연속 가위가 나왔으니 이번엔 보가 나올 거야 이렇게 심리를 줬다가 주먹을 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트레이딩이 쉽지가 않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서 확률이 높은 전략과 알고리즘으로 봇을 만드는 게 핵심인 겁니다. 프랙탈, 같은 차트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프랙탈이 존재를 하고 유튜브의 유명 트레이더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돈을 벌고 싶으면 과거 차트를 많이 봐라. 이렇듯 인간의 심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이 되고 앞으로도 반복이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테스트 결과가 중요한 것이고 반복이 되는 원리에 입각하여 백테스트 장기간 결과에 맞춰 봇을 수정 보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백테스트 못 믿겠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실제 성과를 보고 믿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실제 보고 났더니 실제 1년이 지난 현재에는 또 과거 1년이 되어버린 것이고 실제 매매한 시간은 결국 또 1년간의 백테스트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백테스트가 중요하고 믿을 건 백테스트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백테스트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봇 5개 중에 성능이 중상쯤 해당하는 V5 봇을 샘플로 백테스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V5 봇은 향후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도 드리고 구독자가 많아지며 사용까지도 가능하게끔 할 계획이오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V5와 비슷한 T5, T3도 있고 무려 2배 이상의 성능이 좋은 V7 봇도 있습니다. 향후 그 봇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는 칭찬할 수 있는 좋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플레이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백테스트 기능입니다. 특히 백테스트는 개발자도 중요성을 잘 아는지 대충 만든 게 아닌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V5 봇의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 수익률이 이렇게 456.2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익률만 보시잖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최대 자본 감소 MDD입니다. MDD는 총 시드에, 그러니까 벌어서 늘어난 시드이거나 줄어서 현재 시드이거나 내가 가진 총 시드의 최대 손실률을 나타내어 주는 건데요. 이 MDD에 나와 있는 률은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총 시드 대비 최대 손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 봇은 물타기 없이 칼 손절이라 한 번에 나온 수치는 절대 아니고요. 연달아 나온 손실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높으면 손실이 났을 때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로 마무리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MDD가 50%이면 마이너스 50% 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며 버틸 수 있을까요? 봇을 만든 저도 못 버티고 성능을 의심하게 됩니다. 심하면 봇 중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똑같이 MDD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MDD는 수익률과 연관을 지어서 보셔야 합니다. MDD는 낮은데 수익률도 같이 낮으면 그것도 깡이죠. 손실이 아닌 이상 수익률을 높이려면 간단합니다. 레버리지를 높여주면 됩니다. 그럼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빨간 라인이 있습니다. 드롭다운을 나타내는데요. 이 드롭다운은 현재 누적된 수익,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총 금액에 얼마 기간 동안에 손실을 났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간에 보시면 마이너스 11.34% 나오고 하락 기간이 11일 날, 또 회복하는데 11일 날, 그러니까 빠진 만큼 복구하는데 11일이 걸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 구간이 있었고 얼마나 손실이 있었고 또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오버뷰 화면이고요. 여기서는 거래 분석 화면도 보셔야 됩니다. 거래 분석에 보면 1년 동안 총 롱이 294회, 숏이 355회가 있었습니다. 승률은 롱이 40%, 숏이 42.5%. 숏이 이 봇의 특성은 숏에 좀 강한 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손익이고요. 평균 이익 거래입니다. 913달러, 4.29%의 평균 이익이 났고요. 숏은 962.7달러, 4.34%의 이익 거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숏의 강세를 보이는 강점이 있는 이제 봇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익 거래를 보셨으면 손실 거래를 보셔야 되는데 이익 거래 대비 손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익은 900달러가 넘어가는데 손실은 400달러 이하죠. 400달러 조금 넘습니다. 거래는 평균 1.96%, 1.95%의 이제 손절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절은 크고 손절은 작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에 이어서 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익 거래 평균 본개수가 있고 손실 거래했을 때 평균 본개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익 거래일 때는 평균 본개수 80개, 70개였습니다. 그런데 손실 거래는 어떻죠? 38개, 35개. 현저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숏의 강점이 있다는 게 이제 나와 있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 롱이 왜 롱이고 숏이 왜 숏이신지 아시나요? 롱은 추세가 좀 천천히 간다 해서 롱이고 숏은 빠르게 움직인다 해서 숏입니다. 즉 그렇다 보니 15분봉 캔들에서 롱은 80개의 캔들 천천히 해서 2절 나는 데까지 80개의 캔들이 걸렸고 숏은 빨리 진행되다 보니 70개의 캔들밖에 나오지 않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총거래 649번이잖아요. 근데 트레이딩 뷰의 계산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거래는 한번 진입하고 청산까지의 거래잖아요. 근데 이 트레이딩 뷰는 중간에 이제 반익절이든 부분절을 하게 되면 카운터를 한 번 더 잡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 청산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카운터를 잡아요. 그래서 부분 익절과 청산이 나가게 되면 두 번의 거래로 잡힙니다. 여기 여러분 하단에 보면 이제 날짜와 시간이 나오잖아요. 여기 숏 타점이 하나 보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12시 15분에 이제 10월 8일 날 12시 15분에 숏이 이제 진입이 돼 있는 거고요. 레드 라인이 이제 손절 라인입니다. 손절이 안 나가고 여기 보시면 8일 새벽 4시경인지 45분경인지 이건 거래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반익절이 한번 나갔고 그리고 이제 차트가 쭉 흘러서 11일 날 새벽이네요. 11일 날 10월 밤 11시인지 이것도 거래 목록을 보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완익절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 목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요. 10월 8일 날 12시 30분. 근데 아까 차트에는 12시 15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트레이딩 뷰는 본 마감. 그러니까 저는 15분 마감봉에서 진입을 했는데 마감된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찍히는 거는 12시 30분으로 찍힙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12시 15분 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12시 30분이 아닌. 그래서 12시 30분 여기 가격 있죠. 네, 진입 가격. 그 다음에 10월 8일 날 새벽 4시 15분에 반익절이 이제 한번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카운터가 완익절까지 반익절 한번 완익절까지 나와서 이 한 번으로 627번 거래에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 627번 반익절이 나와 있고 628번에 다음날 11일 12시 30분 완익절이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운터를 두 번을 잡아요. 즉 무슨 얘기냐? 여기 거래 횟수에는 반익절이 나가고 완익절이 나가는 횟수가 두 번 중복이 있기 때문에 한 40%에서 50% 가량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49번이 총 진입한 횟수가 아닌 겁니다. 반익절이 들어가게 되면요. 근데 반익절이 들어가지 않고 익절이 한 번으로 끝나면 이 649번의 거래량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100% 649번의 타점을 잡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성 거래, 이거는 숙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절이 짧으면 숙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손익비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숙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손익비입니다. 옆에는 수익지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번 거래에 손실이 1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익이 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즉 손익비죠. 1대 1.564라는 굉장히 높은 손익비를 보여주고 있는 보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익률만 보시잖아요. 근데 이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최대 자본 감소 MDD입니다. MDD 50%가 넘어가는데 수익률 700%가 잘 나온 거라고 이런 영상들 유튜브에 많습니다. 거기에 수수료는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수수료 넣으면 더 MDD 올라가고 수익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가입을 유도합니다. 그런 영상들 수익률만 보고서 현혹되어 속지 마십시오. 네, 하단에 보시면 커미션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거래 수수료예요. 저는 프로그램에 이 수수료 계산이 넣어져 있어서 백테스트에서 계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0.035 되어 있고요. 이건 편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입할 때 한 번 나가고요. 그다음에 익절, 부분 익절했을 때 한 번 나가고 완익절했을 때 그 수량만큼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0.07%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왜 0.07%냐면 여러분 레퍼럴 하시잖아요. 그럼 수수료 할인 받으시죠. 그걸 감안해서 이제 넣은 0.07%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봇을 만드실 때 반드시 이 커미션 넣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수익률 잘 나온 걸로 착각하게 돼요. 제가 잘 만들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요 심지어 이거 50%도 수익률이 낮아지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커미션 넣으셔서 봇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인풋에 가시면요 여기 진입 증거금이 있고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진입금, 그러니까 증거금 아니고 진입금입니다. 진입금하고 레버리지대로 거래소에 신호를 줘서 이 진입금과 레버리지의 진입을 거래소에서 합니다. 네, 그렇게 봇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진입금을 바꾸고 레버리지를 바꾸면 예를 들어 2만 불 6배 하면 2만 불의 6배가 거래소에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버리지 4배에 지금 MDD가 25%죠. 이걸 예를 들어 2배로 낮추면 MDD 한 10% 초반으로 낮아집니다. 그건 당연하죠. 위험도가 낮아졌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 제가 이거 50% 그런 악성 영상들처럼 제가 MDD 50%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레버리지 4배에서 10배로 해보겠습니다. 자, 10배를 했는데도 35.7%뿐이 안 되네요, MDD가. 그래도 저는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그 레버리지를 이 MDD를 보고서 기준에 맞춰서 넣는데요. MDD가 아무리 높아도 30% 내 이내에서 제가 레버리지를 넣고요. 보통 20 중반대, 초중반대 MDD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봇을 만들었을 때도 저 또한 불안합니다. 이 손실률이 클 때는요. 반드시 구간이 있어요. 아까 여기 보셨죠? 드롭다운. 예,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이거. 예. 뭐 어찌됐든 MDD가 이렇게 높아졌더니 보십시오. 수익률 올라간 거예요. 1140%로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레버리지 올려서 한번 50% 맞춰볼게요. 14배로 해보겠습니다. 14배면 될 것 같은데요. 14배도 안 되네요. 그리고 수익률이 1596, 1600%죠. 무려 1600%나 올라갔습니다. 자, 15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추 맞을 것 같거든요. 네, 15로 했더니 49.45%, 거의 50%죠. 자, 수익률은 무려 1년에 작년 10월 20일부터 오늘 25년 10월 20일 1년에 무려 17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악성 영상들처럼 MDD가 몇이든 간에 이 수익률을 강조해서 한번 영상 올려볼까요? 조회수와 구독자 얼마나 늘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그런 양심 없는지 안 합니다. 자, 여기 이 커미션 수수료 MDD는 정직하게 말하는데 수수료 넣지 않는 백테스트 영상 올리는 유튜버도 많아요. 정상적으로 수수료 넣으면 MDD 떨어지고 수익률 내려가니까요.
이런 영상들 또한 눈 가리기식입니다. 감추는 거 없이, 가리는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영상들만 보십시오. 자, 이제 백테스트에 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핵심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백테스트에는 이제 기간들도 선택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 날짜를 제가 지정한 날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백테스트는요, 단기는 보지 마십시오.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요. 왜냐, 최대한 장기로 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이 보트하고 현재 시장하고 맞아 들어가는 경우에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걸 믿고 했다가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박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 하락장, 햄보장 다 겪고 많이 겪을수록 그 결과를 믿는 게 신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기로 보십시오. AI 통해서 본 만들면 저렇게 백테스트 결과가 나올까 의심이 드실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봇은 알고리즘이 매매 로직이 핵심이지 코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AI로 실제 테스트 해봤습니다. 알고리즘과 매매 로직이 좋으면 저 V5 봇 이상 충분히 가능한 봇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백테스트하고 리페인팅 두 가지를 다 다루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리페인팅에 관해서는 리페인팅도 양이 많거든요. 리페인팅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